심장마비가 오면 119부터 부르시나요? 그럼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4,000명의 심정지 환자를 구한 미국 응급의학회 회원 한성훈 박사입니다. 지난달 인천에 사시는 74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새벽 3시 화장실에서 갑자기 가슴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쓰러졌습니다. 이 순간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완전히 차단되기 시작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당황하며 119를 부르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걸 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알려드린 그 방법을 바로 하셨어요. 단 10초 만에요. 만약 할아버지가 이걸 몰랐다면 그 순간이 할아버지의 마지막일 수도 있었어요. 한번 놓치면 절대 되돌릴 수 없거든요. 10초 후 심장세포가 괴사되기 시작하고 3분 후엔 뇌사위험, 10분 후엔 심정지까지 와요. 이땐 119가 와도 이미 늦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완벽한 10초 생존법을 하셔서 지금도 손자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계세요. 할머니와 우리 참 오래 살았네 하며 웃고 계시지요. 심장마비 골든타임이 1시간이라는 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진짜는 10초예요. 미국에선 이 10초 응급처치로 생존율이 380%까지 증가한다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혼자서 단 10초 만에 심장마비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10초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 첫 번째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생존의 비밀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고, 좀 누워서 쉬어야겠다 하며 대부분 바닥에 그냥 누워버리죠. 이게 첫 번째 죽음의 길입니다. 작년 서울에 사는 68세 이미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침 식사 준비 중 가슴이 조여오더래요. 이상하네,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며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4분 후 할머니는 의식을 잃었어요. 집에 있던 남편이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뇌에 산소가 못 가서 뇌사 상태가 됐거든요. 심장마비 증상에선 누우면 심장에 더 과부하가 걸려요. 생각해 보세요. 물을 갑자기 호스로 한꺼번에 밀어 넣으면 펌프가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릴 수 있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막힌 혈관 때문에 힘든데 눕히면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심장으로 몰려와 심장을 더 힘들게 만들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실제로 하버드에서 연구한 결과 누운 상태에서는 심장이 뇌로 보내는 피가 32% 줄어든다고 나왔어요. 더 큰 문제는 갑자기 쏠리는 혈액 때문에 심장 파열로 이어지는 경우는 무려 53%가 넘습니다. 심근경색 환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절대 눕지 마세요. 대신 상체를 30대에서 45도 정도 세워주세요.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맡을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심장의 부담이 줄어서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쉬워져요. 미국 응급의학회에서는 이 자세만으로도 뇌로 가는 피가 47% 늘어난다고 나왔습니다. 이미자 할머니도 만약 이 간단한 방법만 알았더라면 지금도 손자들이 할머니 또 놀러 갈게요 하며 달려오고 남편분과 저녁 산책하며 우리 참 행복하네 하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시고 할아버지는 혼자 남아서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하며 매일 눈물 짓고 계세요. 겨우 몇 초 자세 하나만 다르게 했어도 달라졌을 텐데 이런 간단한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단 몇 초의 차이가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심장이 아프면 절대 눕지 말고 비스듬히 앉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치명적인 실수가 남아 있어요. 이건 정말 99%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예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놓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아플 때 119부터 부르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119를 부르지 말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작년 대구에 사는 69세 이철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저녁 9시쯤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무거운 바위로 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동시에 갑자기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졌죠. 그래서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상황실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래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지금 의식은 괜찮으세요? 이런 질문에 답하느라 7분이 걸렸어요. 할아버지는 전문가가 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소파에 앉아서 그 7분간 그냥 기다렸어요. 그 7분 동안 할아버지의 심장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거의 다 막혀가고 있었어요. 119에 전화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도착까지 평균 9분 15초가 걸려요.
심장마비는 10초가 골든타임인데 그 소중한 시간에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미국 뉴욕에서 911 신고 후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이 9분 15초예요. 심지어 이 수치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긴급 이송까지 포함한 수치예요. 서울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여러분, 9분이면 평소 같으면 커피 한 잔 내려서 다 마시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응급차가 와도 병원까지 또 15분, 20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스피린부터 먼저 드세요. 2024년 미국 심장협회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장마비 의심 시 아스피린을 먼저 복용한 후 119에 신고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혈전용해제 투여거든요. 아스피린도 혈전을 녹이는 약이에요. 그럼 미리 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실제로 미국 구급차 안에서도 구조대원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스피린 투여예요. 병원 도착 전에 미리 혈전 용해를 시작하는 거죠. 아스피린을 드신 후에 119에 신고하세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했던 그 방법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10초면 충분해요. 둘째, 119 신고 후 목을 마사지하며 기다리세요. 119만 가만히 기다리지만 말고 목 양쪽을 마사지해 주세요. 턱선 바로 아래 목 양쪽에서 맥박이 뛰는 곳을 찾으세요. 그곳이 경동맥이에요. 양손 엄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살요.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즉시 늘어나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상황에서 다른 길로라도 피를 더 많이 보내는 거죠. 마치 막힌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우회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본인이 먼저 하는 응급처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미국 911 센터에 따르면 911을 부르고 가만히 기다리는 심장마비 환자보다 아스피린을 즉시 복용하고 마사지를 시행한 환자가 생존율이 무려 380% 높았다고 합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심장의 35%가 이미 손상되어서 이제 계단 한 층도 못 오르세요. 숨이 차서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요. 평생 약봉지를 들고 다니시며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하며 매일 후회하고 계세요. 하지만 만약 119 신고 전에 즉시 아스피린을 씹어서 먹고 신고 후 목 마사지까지 하셨다면 이런 후유증은 없었을 거예요. 응급차가 오는 동안 계속 뇌로 피를 보내고 혈전도 미리 녹이고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심장이 아프면 119보다 10초 응급처치가 먼저예요. 119는 그 다음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생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73세 박만수 할아버지가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으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선 아스피린부터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문제는 엄청난 통증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져 어디에 아스피린을 둔지 잊어버리신 거예요. 어디 뒀지? 하며 서랍을 뒤지는데 손이 떨려서 약통도 제대로 잡을 수 없어요. 눈앞이 깜깜해져서 약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머리가 새하얘져서 뭘 해야 하는지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침실, 서랍, 거실, 약통, 부엌 찬장까지 찾아다니는데 5분이 걸렸어요. 겨우 아스피린을 찾았는데 아주 질긴 포장, 즉 어린이 보호용 안전 포장이 되어 있더래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으려고 했지만 잘 안 뜯어져요. 결국 가위를 찾아서 포장을 자르고 약을 꺼냈는데 벌써 8분이 지났어요. 그렇게 아스피린을 드시고 25분을 기다렸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119를 부르게 됐고 병원에서 응급심장 수술을 받으셨지만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이 두 가지를 아셨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첫째로 아스피린은 미리 준비해 두세요. 박 할아버지처럼 갑작스런 가슴 통증이 올 때는 공황 상태도 같이 오기 때문에 제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약을 찾고 질긴 안전 포장을 뜯고 약을 정확히 씹어서 먹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해 보세요. 1초가 중요한 시간에 약 찾는다고 씨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 911 응급구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항상 아스피린을 상비약으로 구비하고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이렇게 세 곳에 아스피린 알약을 미리 까서 밀폐된 약통에 보관하라고 합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스피린을 절대로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심장마비 의심 시 아스피린은 정확히 325mg만 먹어야 합니다. 이 용량이 몸에 부작용 없이 혈전만 녹일 수 있는 최적의 용량이에요. 그 이상을 드시면 위장관 출혈이 생겨 위험해요. 그런데 가루로 부셔 놓으면 정확한 용량을 맞추기가 어렵죠. 더 중요한 건
가루와 씹어서 먹는 방법의 흡수 시간 차이도 거의 나지 않아요. 오히려 가루가 목점막을 자극해 사례가 들려 기침을 유발할 가능성만 더 커집니다. 순간적으로 기침을 하게 되면 심장 압력을 높여서 최악의 상황에선 심장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과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반드시 알약 그대로 씹어서 복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스피린 복용 후 반드시 119에 신고하세요. 박만수 할아버지의 두 번째 실수는 약을 드시고 119에 신고를 안 하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25분간 기다리신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새벽에 119 부르면 온 동네가 시끄러울 텐데 하며 걱정하신 거예요. 문제는 아스피린을 먹었다고 해서 즉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스피린은 혈전이 더 커지는 걸 막아주는 거지 이미 막힌 혈관을 당장 뚫어주지는 못해요. 아스피린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병원에서 강력한 혈전 용해제나 응급시술로 완전히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하거든요. 박만수 할아버지도 만약 미리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시고 복용 후 즉시 119에 신고하셨다면 지금도 건강하게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할머니와 시장 나들이 다니며 계셨을 거예요. 10초 안에 바로 사용하고 즉시 병원에 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심장마비는 드라마처럼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그 전에 몸에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만 놓치지 않아도 미리 병원에 방문해서 심장마비 자체가 안 오게 만들 수 있어요.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가슴 압박감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가슴이 좀 답답하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게 바로 심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예요. 이 압박감은 보통 며칠에서 몇 주 전부터 시작돼요. 처음엔 가벼워서 소화가 안 되나 하고 생각하시지만 점점 자주 오고 강도도 세져요.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심장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쉬면 괜찮아지지만 다시 움직이면 또 그런다면 이미 심장 혈관의 70% 이상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번째는 숨이 차는 증상이에요.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헉헉거리거나 밤에 누워있는데 숨이 답답해서 베개를 높게 베고 자게 된다면 이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특히 새벽에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세 번째는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에요.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고 윗배가 더부룩하면서 아픈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위장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가슴 통증보다 이런 소화기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체한 것 같다며 소화제만 드시지 마시고 며칠째 계속된다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왼쪽 팔이나 목, 턱 통증이에요. 특별히 다친 곳도 없는데 왼쪽 팔이 저리거나 아프고 목이나 턱까지 아픈 증상이 며칠째 계속된다면 이것도 심장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깨가 결렸나 하면서 마사지만 받으시는데 가슴 불편감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좀 더 지켜보자 하지 마시고 바로 심장내과에 가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간단한 시술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박만수 할아버지처럼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수 할아버지는 10초 만에 살았고 박만수 할아버지는 33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차이는 단순히 미리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심장마비는 경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